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방문단이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회와 시민단체 관계자, 시도 의원들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39명 가운데 60여 명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보좌관 등을 통해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4월쯤 지금까지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여순사건 사진전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두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을 앞두고 고흥군의 최종 선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는 최근 고흥만 일원 30헥타르 면적에 1,113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공모 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다음 달 28일 전국에서 두 곳이 2차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도로와 배수로 등 기반 조성은 물론 청년 보육과 임대형 비닐하우스 등 핵심 사업과 주민 참여형 온실단지 같은 연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 신대지군의 삼산중학교 이설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삼산중학교 인근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내 교육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진 당시 원도심 주민들의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고 시의회가 도교육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학생 수 감소와 신대지구 학교 신설 요구 등을 토대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협약까지 마무리돼 사업이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를 건립해 기부 체납하기로 한 사업자가 하수 처리 문제를 제기하며 순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때 개교가 이루어질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원도심의 공동주택 건설이 본물을 이루면서 학생 수 감당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매곡동 등을 중심으로 4천여 세대, 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산중학교가 존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를 알고 있음에도 삼산중학교를 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순천시와 교육지원청은 학교 존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논란이 정리된 사안으로 지역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특히 해당 지역 내 4곳의 중학교에서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정원이 3,200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1,900명입니다. 그 이후에까지도 충분히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출산율 저하와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질 걸로 보고 학교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토대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민선 7기 순천시가 이번 삼산중 문제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정보 검색 시간을 최소화하는 단순 평면 구조 디자인을 도입해 접속자가 신속 정확하게 투자 입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경제청은 또 관광 분야에서만 제공하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산단별 투자 정보를 VR, 3D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고흥군의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여전합니다. 해수탕 자체가 사양산업인데다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 고흥군은 요지부동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녹동 휴게소에 들어설 예정인 힐링 해수탕은 애초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 달 설계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 착공해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군수직인수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고흥군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목욕업이 민간 영역인데다 수익성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기군 군수는 그 대신 주민 건강 증진이나 노인 운동 치유센터, 동계훈련 시설로도 활용 가능한 실내 수영장 건립 공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수탕 건립 사업이 다시 살아났고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해수온천이 건립한 지 지금 2010년에 건립해가지고 몇 년 영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휴장 상태고 200억이란 거액을 투자해서 지금 70억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내각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수탕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예산 낭비가 우려될 뿐 아니라 도양은 물론 금산 지역 상권에도 치명적이고 무엇보다 이 같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고흥군은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백지화하기는 힘들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긴다며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해수탕이 필요하다. 또 제가 수영장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두 시설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시너지 효과도 높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개발 사업이 말 그대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추진 일정에 맞추기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여수 돌산읍의 한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지청은 또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해당 조선소에 대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다는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여수 돌산읍 우두리의 한 조선소에는 고정장치가 풀린 선박의 구조물이 작업자를 덮쳐 선박 도장 작업을 하던 50살 A씨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광양시가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고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과 갑질 가해자 형사처분, 인사조치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 출장 지원을 요구하는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부른 5.18 공청회를 주최해 제명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당권 주자로서 간담회를 위한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5.18 피해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차원의 사과가 나왔지만 김진태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사 앞을 메운 성난 5.18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항의 시위 속에 우리가 기회 불러보여. 앞에. 우리가 기회 불러보냐고. 뒷문으로 입장한 김진태 의원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이 진위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특히나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5.18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법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성도 없는 상태에 시민의 분노도 정치로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이런 범법자로 취급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촉구를 하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 의원 제명과 지만원 씨 구속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좀 벌이자. 또 이번 주말 옛 전남도청 광장 앞에서 범시민 걸기대회를 대규모로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축하와 한박 웃음으로 맞이해야 할 졸업식. 어제 안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이 명예 졸업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김수진, 김주아, 김현정, 박주희. 희생된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졸업식은 시작했습니다. 모두 250명. 2학년이 되자마자 떠난 수학여행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의 명예 졸업식입니다. 너무나 희생이 있었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되돌이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꽃다발과 졸업장이 놓인 졸업생의 자리에는 아들, 딸 대신 부모가 앉았습니다. 재학생들과 생존학생,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등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텅 빈 마음까지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너무 밝게 정말 자기 친구들과 깔깔거리면서 졸업을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없는 자리를 부모가 대신 이렇게 앉으려니까 그 앉는 자리조차도 너무 졸업 전 사망한 학생에 대한 관행에 따라 제적 처리됐던 희생 학생들. 세월호 희생자들을 계기로 교육부가 나이스 시스템의 명예 졸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도 바뀌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학사 일정 중에 희생 대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를 당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없게 된 것입니다. 단원고 측은 차마 찾아가지 못한 졸업장 50여 개는 부모들에게 따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당분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원군이 2019년 새해 군정 설계와 공약 실천 계획 등을 군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늘부터 민선 7기 2년차 읍면 순방에 나섭니다. 고원군은 오늘 오전 도양읍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6개 읍면을 돌며 지난 7개월간의 군정 성과와 앞으로 임기 내 추진할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국민들과의 질의응답과 토론 등 주민 참여형 현장 대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 읍면 순방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고흥 발전과 군민 하나되기 운동 추진, 민주적인 방식의 민의 소통 행정 실현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일선 학교 개학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먹는 물 수질 검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소년들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827개 학교 가운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21곳과 각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냉온수기 등 총 5,092대 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수질 검사 결과 97.5%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했다며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위생조치 이후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학교 직선제 총장 후보자들이 지난 5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 데 이어 후보자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어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제9대 총장 출마 후보자 8명을 모아 출마 공약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순천대학교의 이번 총장 선거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직원과 학생, 조교가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본투표는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고흥 작은 영화관이 개관 3년을 만에 전국 군단위 영화관으로는 처음으로 누적 관객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흥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2개 관을 개관해 141석의 객석을 갖춘 작은 영화관이 최근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넘겼으며 이는 고흥군 인구 대비 연간 1인당 한 편 이상의 영화를 관람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은 영화관이 명실상 무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평소 6,000원에서 6,500원인 관람료를 4,000원으로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있거나 체납 지방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모두 2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6억 1,200만 원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명단 공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9월 말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11월 고흥군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로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의 아들이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 채용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은 공기질이 괜찮아서요. 저 멀리 성산대교의 모습이 좀 또렷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충청과 남부지방 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충북보호는 75, 경북 영주 6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이 하루 중 가장 추울 때인데요.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5.6도,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파주는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다소 차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